보이스 피싱, 이제 정말 흔한 범죄가 돼버렸죠. 피해 금액이 계속 늘어나며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는 현장에서 돈을 건네받는 피해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윤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기 서울중앙지검이고요. 이도현 수사관입니다. 지금 본인 앞으로 명의도용 사건이 접수가 됐어요. 정보지원 상품이고요. 대환 대출이에요, 고객님.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민생 침해 범죄로 보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섰지만 피해 금액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매년 최대 기록을 쓰더니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 메신저 피싱까지 더하면 7,500억 원입니다. 코로나 상황인데도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은 줄고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는 대면 편취형 수법이 오히려 5배로 늘었습니다.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는 말에 당한 이 회사원도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직접 찾아 건넸습니다. 돈을 이제 1,000만 원 이상 안 저겨주잖아요. 혹시 뭐라고 하냐면 벤츠를 현찰 주고 산다니 그렇게 얘기해라. 계좌이체형 사기는 기존의 지급정지 제도라든가 지연이체 제도 등 어쨌든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제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기범들이 그거를 우회하기 위해서 최근에 대면 편취형 사기에 집중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잡아야지, 잡아. 보이스피싱범들은 얼마나 잡히고 있을까? 지난해 초 20대 취업 준비생을 죽음으로 내몬 김민수 검사. 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지난 3월 검거되기까지 1년 넘게 걸렸습니다. 항공기 탑승객 명단 만여 명의 여권 사진과 출입국 내역을 대조해 나가면서 결국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범인을 특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검거한 보이스피싱범 3만 9천여 명 대다수는 인출책, 수거책 같은 하부 조직원, 그리고 계좌를 넘겨준 사람들. 김민수 검사 같은 조직 상선은 검거 인원의 2%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총책들하고 콜센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경찰력은 한계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도 올해부터는 본청하고 지방 시도청에서 직접 조직을 구성을 해서 이제 국제공조 포함해가지고 조직을 쫓겠다는 부분입니다. 지난 한 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메신저 피싱까지 더해서 4만 4천여 건. 하루 121명, 12분마다 1명이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KBS 뉴스 윤보미입니다.